여러분, 저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바로 아로마틱한 화합물의 성격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아로마틱한 화합물의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 유명한 아로마티시티, 방향족성이었죠. 그래서 그 방향족성은 그 유기화학 전체에서 그 화합물의 안정성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 중에 가장 안정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표현할 때 아로마티시티가 아주 중요한 요소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들을 이제 설명을 해봤죠.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뭘 해볼 거냐면, 그러한 아로마틱한 화합물들의 반응, 얘네들이 어떤 식의 화학 반응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그 반응에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해볼게. 가장 중요한 EAS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요 이름을 좀 하나, 좀 이렇게 단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 일렉트로필릭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바로 친전자성의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의미 자체가 뭐냐? 자,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데 그 화학 반응에 반응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 반응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반응물들 중 누가 일렉트로파일이 등장하는 반응에서 항상 일렉트로필릭이라는 말을 써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일렉트로필릭이란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자, 일렉트로파일은 그럼 당연히 그 전자가 부족해서 전자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이 일렉트로파일한테 전자를 줄 게 있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뉴클레오파일인데 그것의 역할을 아로마틱한 화합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아로마틱한 화합물이 뉴클레오파일로 작동을 해서 일렉트로파일이랑 반응을 하는 반응. 그런데 결과적으로 뭔 일이 벌어진다?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을 그걸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말로 줄여서 그러니까 좀 그 뭐냐면 줄임말로 EA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임말 EAS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막 구글 이제 검색창에다가 EAS라고 치면은 요게 엄청나게 많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substitution이란 말은 또한 뭐냐면은 어떤 원자하고 어떤 원자가 얍 하고 자리 바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존 원자가 다른 원자로 이렇게 대체될 때 그걸 substitution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AS 반응은 예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쭉 배워갈 텐데 이 많은 EAS 반응들이 전부 다 이 그 보시다시피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그 수없이 많은 EAS 반응들은 아주 공통적인 똑같은 이런 반응 개요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반응 개요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EAS 반응의 공통적인 반응 개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응을 할 아로마틱 화합물이 필요하죠. 그냥 바로 벤진입니다. 그래서 벤진에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어차피 수소 다 있지만 요 자리 수소하고 요 자리 수소만 두 자리만 표시를 해봤어요. 자, 근데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요? 일렉트로파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이 일렉트로파일은 전자가 부족한 화학 쪽이니까 전자를 받아야 될 거야. 자, 그럼 누가 주면 돼? 얘가 주면 돼. 네. 그래서 일렉트로파일과 반응하는 뉴클레오파일로서 아로마틱 화합물이 작용을 한다는 뜻으로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어쨌건 여기에 있는 이 아로마틱 화합물의 파이 전자가 일렉트로파일한테 전자를 쨍 줘요. 쨍 주면 이 일렉트로파일이 파이 결합이었던 전자랑 화학 결합을 해서 이 탄소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원래 요 탄소하고 요 탄소는 이런 식으로 이중 결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중 결합을 하고 있던 전자가 없어져랑 슝 없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탄소하고 일렉트로파일 사이에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 이거 보이시죠? 그러다 보면 이 옆에 있는 요 탄소 요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형식자 하나가 1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중 결합에 어떤 자리 탄소에 일렉트로파일이 결합해 버리면 그 옆 탄소 자리가 플러스가 된다. 요거를 꼭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베이스가 확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난데없는 건 아니고요. 이따가 보시면 이제 베이스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게 될 겁니다. 어쨌건 난데없이 베이스가 확 등장합니다. 자, 그럼 베이스 역할은 뭡니까?
바로 비공허 전자쌍을 수소한테 제공을 해서 수소를 떼어내는 화학적을 베이스라고 하죠. 우리말로 염기. 그럼 얘가 누구한테 전자를 제공하느냐? 바로 요슈쇼. 바로 요슈쇼 한테 전자를 보악 하고 제공합니다. 그럼 여긴 이 슈쇼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수소 사이 결합전자 요 놈을 어디론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내놓지? 똘똘똘 하다 보니 옆에 전자가 부족해. 아예 탄소 양이온이 있어. 요다가 전자를 이압하고 다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의 베이스는 요 놈의 수소랑 이런 식으로다가 짜자자짠 하면서 요렇게 새롭게 화학 결합을 하고 그 다음 요 수소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녹색 전자를 내어놓고 나면 다시 여기가 이중 결합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아시겠죠? 이것이 그 EAS 반응의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반응 개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EAS의 예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시를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EAS의 반응 개요와 미케니즘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요걸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주어진 과정에 대한 속도론적인 해석을 좀 하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벤진 왁구죠.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의 벤진의 틀입니다. 바로 아로마틱한 화합물 대명사고요. 여기에는 요 놈도 사실 뭐냐면요. 요 부분만 보면 아로마틱해요. 벤진은 아니죠. 왜냐하면 요 자리에 수소가 있던 걸 다른 일렉트로파일로 자리 바꿈 서브스티션 치환을 했기 때문에 벤진은 아닙니다만 요 틀만 보면 그 벤진의 아로마시티 틀이 그렇게 딱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놈. 요는 좀 이상하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런 EAS 반응에서 나타나는 아레니움 인터미디에이트 중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레니움 중간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잘 살펴보시면은 지금 아로마틱하지가 않습니다. 왜 아로마틱하지가 않으냐? 바로 일렉트로파일이 결합한 이 자리 탄소가 혼성 오비탈이 sp3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 sp3가 왜 중요하냐? 아로마티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각 탄소들마다 혼성 오비탈이 이제 고리 안에 들어있는 탄소들이 전부 다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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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 계속 sp2, sp2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난데없이 이렇게 일렉트로파일이 결합한 탄소 주변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탄소가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탄소가 지금 보시다시피 입체수가 4가 되는 sp3가 되죠. sp2가 돼야 되는데 sp3가 고리 안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아로마티시티가 아니라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아레니움 중간체라고 하는 애는 아로마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 아로마티시티는 안정성이에요, 불안정성이에요? 바로 극도의 안정성이죠. 그럼 이 주어진 반응에서는 반응물도 뎁다 안정해요. 왜? 아로마틱하잖아. 그 다음 생성물도 뎁다 안정해요. 왜? 아로마틱하잖아.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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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 계속 나타나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놈만 아로마틱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에서 얘가 제일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단계, 바로 아로마틱하다가 그렇지 않게 되니까 아로마티시티가 파괴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아로마틱하지 않다가 다시 아로마틱해지죠. 이건 바로 아로마티시티가 회복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 이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계 중 어디가 뎁다 느리겠습니까? 바로 이 첫 번째 단계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 EAS 반응은 두 단계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반응 단계가 느린 단계인 속도 결정 단계가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것은 모든 EAS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 계열을 꼭, 그리고 그 반응 계열과 관련된 이 이름의 의미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EAS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모든 과정에 이 일반적 반응 계열과 항상 성립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제 이 주어져 있는 반응에 뭐를 좀 얘기하고 싶으냐면 바로 관전 포인트.
여러분 관전 포인트란 말 쓰죠. 자, 관전 포인트란 말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스포츠 경기 같은 데서 뭐 그 해설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해설위원 이런 사람들이 뭐 오늘의 그 시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손흥민 선수와 거기에 있는 뭐 케인 선수와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식의 막 그 설명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런 겁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오늘의 관전 포인트 이거지. 그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반응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우선 첫 번째 1. 첫 번째는 바로 매우 반응성이 큰 요 일렉트로파일. 요것을 유도해야 됩니다. 즉 반응 단계에서 이 일렉트로파일이 난데없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게 난데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 조건을 잘 조절을 해서 이 일렉트로파일의 반응성이 굉장히 큰 놈을 준비해서 이게 딱 이렇게 준비를 시켜야 돼요. 어떤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일렉트로파일의 반응성이 크다.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일렉트로파일은 전자가 충분한 애예요? 전자가 부족한 애예요? 전자가 뎁다 부족한 애죠? 그럼 이 전자가 뎁다 부족한 일렉트로파일이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로 전자가 더더욱 부족해서 일렉트로파일로부터 전자를 억수로 끌어낼 수 있을 때 그때 일렉트로파일의 반응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일렉트로파일은 여기서 어떻게 된다? 전자 밀도가 극도로 낮아야 합니다. 그런 일렉트로파일을 써야 됩니다. 왜냐? 바로 저기에 있는 저 아로마틱 화합물들은 자, 반응성이 클까요? 반응성이 작을까요? 반응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 왜 아로마틱한 화합물들은 반응성이 낮으냐? 자, 아로마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정성이에요, 불안정성이에요? 극도의 안정성이라고 했죠. 자, 안정한 놈은 변하려고 그래요, 안 변하려고 그래요? 안 변하지. 그러니까 아로마틱 화합물들은 억수로 안정한 만큼 반응성이 낮은 거예요. 그럼 반응성이 낮고 변화가 적기 때문에 아로마틱 화합물들은 어떻게 된다? 전자 제공 능력이 매우 낮습니다. 자, 전자 제공 능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거나 이 아로마틱한 화합물이 이 일렉트로파일 쪽으로 전자를 얍 줘야 되잖아요. 얍 주잖아. 그럼 여기에 이렇게 얍 줄 때 줘야 되는데 잘 안 준다고. 왜? 스스로 아로마틱해서 안정하니까. 그렇다면 이 일렉트로파일이 어떻게 이 안 주려고 하는 놈을 끌어올 수 있겠어요? 이거 자체가 반응성이 억수로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전자에 대한 욕구가 너무 커서 전자밀도가 너무 낮아서 으악 이거 안 주면 나 죽어 할 정도로 전자밀도가 낮아서 이 안정한 아로마틱한 화합물로부터 이 전자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EAS 반응에서는 이 일렉트로파일의 전자밀도가 아주 낮고 그래서 반응성이 엄청 큰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예시 속에서 이 얘기가 항상 등장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요겁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 시험 문제로 나오면요 억수로 많이 틀려요. 별것도 아닌데. 자,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기화학은 무슨 화학이라고 했어요? 유기화학은 바로 옥텟의 화학이라고 했죠. 그런데 유기화학을
한 1년 가까이 배우는 학생들도요, 옥텟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화학을 정말 많이 가르쳐 보는데 학생들의 질문을 받게 되면 진짜로 이제 학생들이 진짜 옥텟이 틀려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얘는 그냥 내가 옥텟을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건데 그 옥텟을 소홀히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실수인 거예요. 이거 이제 굉장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트리키하게 여러분들 틀리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일렉트로파일 이 결합된 탄소의 요 수소가 염기에 의해서 제거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요 말 그대로예요. 자, 일렉트로파일이 어디에 붙었어요? 어떤 탄소에 붙었죠. 그럼 염기가 어느 수소를 제거하냐면요. 바로 일렉트로파일이 결합된 탄소의 수소를 염기가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지금 이 반응기호 속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하지. 근데 이걸 문제로 이렇게 내면 틀려요. 자, quiz. 다음은 옳은 미케니즘입니까? 이게 시험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뭐냐? 요렇게. 이엽. 자, 이엽, 이엽, 이엽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일렉트로파일이 결합한다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일렉트로파일이 결합한 다음에 그 다음 일렉트로파일이 결합해서 그리고 옆자리에 수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일렉트로파일 결합한 다음에 이제 누군가 어디가 양전하가 나타나야 되지. 그럼 양이온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 다음 주변에 염기가 자 이렇게 음전하를 가지고 이 수소를 제거하고 저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탄소 양이온 쪽으로 전자 제공을 해.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아로마틱한 자리에 어느 자리 수소 대신 일렉트로파일이 딱 이렇게 붙은 거지. 치환이 완결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미케니즘은 옳은 미케니즘입니까? 말도 안 되는 미케니즘입니까? 자, 보겠습니까? 완전 틀린 미케니즘이죠. 이거 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미케니즘이죠. 자, 이거 어떻게 말도 안 됩니까, 이거? 자, 얘는 옥텟이고 자시고 다 틀려져, 이거 막.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럼 잘 봐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뿐 아니라 이 자리도 수소가 있잖아요. 그럼 일렉트로파일이 붙은 자리도 이렇게 수소가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형식전화가 플러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탄소는 결합선이 하나, 둘, 셋, 수소까지 4개가 나가고 있으니까. 이미 여기서 틀렸어요. 즉 옥텟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바로 수소를 생략해서 학생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수소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러면 형식전화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형식전화를 여기에 플러스로 만들어 두는 거야. 그러면 염기가 어떻게 돼? 이 말도 안 되는 수소 얘를 제거해서 지금 여기 어떻게 된다? 이 양이온을 중화시킨다는 얘기인데 반응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이 수소가 여기 여전히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기존에 수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염기가 제거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화학이 벌어진 거죠. 탄소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결합선 하나, 둘, 세 개만 나가고, 탄소가 있는데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가고, 말도 안 되는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미케니즘은 틀린 미케니즘인데, 이걸 옥텟을 생각해서 판단을 하면 금방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지 못하게 문제에서 수소들을 생략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생각을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이 EAS에서는 반드시 일렉트로파일이 결합한 자리의 탄소에 수소가 염기에서 제거된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탄소에 대해서 수소 대신에 일렉트로파일로 치환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탄소에 결합선이 5개가 나가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저기에 있는 아레니움 중간체가 안정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중간체가 안정할수록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 이거 무슨 논리죠? 바로 헤이먼 포스툴레이트죠. 바로 헤이먼 가설. 자, 반응은 두 단계로 진행되고 어디가 속도 결정 단계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라고 했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첫 번째 단계 요 중간체, 얘가 안정하다. 얘가 안정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첫 번째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도 작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안정화시킬수록 전체적인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레니움 중간체의 안정성이 이 EAS 반응 속도에서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1. 아레니움 중간체의 공명 안정화. 자, 저 아레니움 이온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길이 보겠습니다. 열에 슉슉 쭉 일렉트로파일 슈쇼, 여기도 슈쇼가 있고. 자, 어디가 플러스입니까? 여기가 플러스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어떻게 콩면 구조가 나타나냐면 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라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옆 파이 결합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바로 요 자리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걸로 안 끝나고요. 공명 구조는 하나 더 나타날 수 있죠. 어떻게? 여기에 있는 요 이제 파이 결합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중 결합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자는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보이시죠?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바로 그 다음 원리. 자, 그 다음 원리가 뭡니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어떤 전화가 나타났을 때 2번, 3번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중결합 따라 그 양전화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 자리로 간다고 했죠. 그 다음 자리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아레니움 중간체는요, 이렇게 어느 한 자리에 양이온이 딱 나타나잖아? 그럼 그 다음 양이온은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 요 자리만 요렇게 양이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레니움 이온 중간체는 바로 요런 자리에 바로 델타 플러스의 이 부분 양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뭐로 설명할 수 있고요? 이런 식의 바로 공명구조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명구조적 설명들이 앞으로 뭐 억지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 자리에 양전화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을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레니움 이온 중간체는 이런 속성이 나타난다.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죠. EDG. 자, 뭐 줄임말이었습니까? 바로 Electron Donating Group. 우리말 번역은 전자 주계. 자,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왔었던 거죠? 뭐 어디에서가 아니고 그냥 화학 전반에서 억수로 나오는데, 특히나 앞선 챕터 딜셀더 반응에서 얘를 아주 자세히 다뤘었죠. 아주 중요한 녀석입니다. 근데 이게 이 아레니움 이온 중간체 역시 아주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다가 이렇게. 자, 얘는 뭐예요? 전자를 부족한 놈한테 전자를 주고 있는 그런 녀석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요렇게. 아까 아레니움 이온 중간체가 어찌 된다고 했어요? 생긴 게 요래. 저기 있는 저놈 그대로 다시 한번 길이 보겠습니다. 자, 이 아레니움 이온 중간체가 있는데, 자, 이 아레니움 이온 중간체가 이 컨주게이션 돼 있는 이중결합을 따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자리에 이런 식으로다가 양전화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이 양전화가 나타날 만한 길목에 여기에 원래부터 EDG를 달아두는 거예요. 이 양전화가 나타날 이 골목에 맞춰서 기존 EDG를 달아두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부족할 자리에 EDG를 두면 전자가 충분한 EDG가 전자가 부족한 녀석한테 전자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양전화 부족 현상이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주어져 있는 이놈의 이 중간체의 안정성이 억수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EDG가 이 델타 플러스가 나타날 자리에 결합되어 있으면 이 녀석은 더욱 안정한 중간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더욱 안정한 중간체 속에서는
어떻게 이런 식의 중간체가 나타나는 저런 EAS 반응은 반응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아레니움 이온 중간체가 안정할수록 패스트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과정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니움이라는 말은 항상 양이온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레니움 이온, 자 인터미디에이트는 영어로 이제 중간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반응 계열을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EAS 반응에 대한 세부적인 예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할로지네이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할로지네이션. 자, 이 녀석의 1. 반응 개효효효. 자, 어떻게 표현되느냐. 역시나 자, 아로마틱한 벤진 화합물이 준비되고 슈슈.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뭘 반응시키냐면 바로 BR2에 FeBr3라고 하는 화합물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짠, 짠, 짠 한 다음에 이 자리가 브로마이드가 되고 그 다음 부산물로다가 HBr이 맹글어집니다. 좋아. 자, 그럼 이 HBr, HBr 밑에 써볼까요? 그리고 부산물로 동시에 HBr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질량 보존을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요 슈쇼가 그게 이리 오는 겁니다. 그렇죠? 열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BR2를 쓰이잖아요. 그 BR2로 쓰일 때 브로마이드 두 개가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마이드 두 개가 있는 게 하나는 1이 하나는 2. 그래서 질량 보존이 맞죠. 그래서 H는 이쪽에 있고 BR2 두 개는 하나는 1이 들어가고 하나는 6이 들어갑니다. 자, 이때 FeBr3는 여기서 역할이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거나 루이스 산촉매입니다. 촉매입니다. 자, 촉매기 때문에 반응이 끝나고 나서 FeBr3는 질량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죠. 그래서 요 놈은 지금 촉매로 활용되고 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뭘 설명을 해볼 거냐면 바로 두 번째 미케니즘. 자, 앞서 이 EAS의 전체 반응 계열 설명할 때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그 관전 포인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을 유도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FeBr3를 여기다 한번 기려 볼게요. 자, 브로마이드, 철, 브로마이드, 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브로마이드하고 철 중에 어디가 전기임 송도가 클 수밖에 없겠어요. 이 브로마이드가 전기임 송도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 있는 철은 금속이니까 브로마이드한테 전자를 다 빼앗겨 갖고는 기본적으로 이 철이 델타 플러스 전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금속하고 비금속인데 이 비금속이 할로젠이면 할로젠은 기본적으로 전기임 송도가 크잖아요. 자, 여기에 누가 반응을 하냐면 바로 Br2. 자, 브로마이드, 브로마이드,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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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브로마이드에 요 파이그라, 여기 있는 비공호 전자가 어떻게 된다?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간다고 했지요. 그럼 얘가 이압하고 전자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자, 저 브로마이드에 철, 브로마이드, 브로마이드 한 다음 저 브로마이드가 요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이때 이 브로마이드의 비공호 전자가 철하고 브로마이드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단일결합을 이루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있는 철, 난데없이 전자 하나를 받게 됐죠. 그럼 이 철은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된다? 형식 전화가 1-가 되고, 여기 있는 브로마이드 형식 전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전자 카운팅하면 6개가 되기 때문에 형식 전화가 1+가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어느 녀석의 형식 전화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 녀석이 지금 전자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연계는 야, 네가 전자가 부족하구나. 그냥 알아서 굶어 죽어라. 자, 우리 자연은 이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자연은 항상 전자가 충분하다고 하면 부족한 녀석한테 이 전자 제공을 해서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자가 부족하게 되면 주변에서부터 전자를 끌어와서 일부 전자 밀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죠. 항상 그래, 항상. 그래서 우리 자연은 항상 전자 밀도의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되면 이 옆에 있는 이 브로마이드가 바로 뭐 일부 전자 밀도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 덕에 이 브로마이드가 어떻게 돼? 얘도 전자가 약간 부족한 델타 플러스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때 이 브로마이드, 원래 브로마이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기임 송도가 큰 녀석이에요, 작은 녀석이에요? 할로젠들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녀석들에 비해서 전기임 송도가 큰 편인 것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마이너스 성격을 가져야지. 지금 플러스가 돼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원래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효과 때문에 플러스가 돼버렸네? 그럼 이 브로마이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 마이너스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요게 바로 전기임 송도가 원래 컸던 브로마이드가 델타 플러스가 되는, 이것이 바로 강력한 일렉트로파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AS 반응의 첫 단계에서는 아주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여기에 있는 이놈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 루이스 산염기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바로 뭐? 전자쌍을 주는 애를 뭐라고 해요? 루이스 염기라고 하면 전자쌍을 받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걸 루이스 산이라고 하죠. 뭐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루이스 염기는 전자쌍을 주는 애가 루이스 염기인데 그걸 받는 애를 루이스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 FeBr3의 우선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루이스 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이 첫 번째 단계가 자, 제목을 넣으면 바로 강력한
일렉트로파일 만들기예요. 색깔 좀 바꿔볼까?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제목을 넣으면 강력한 일렉트로파일 만들기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드디어 치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그 치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아로마틱한 벤진골입니다. 자, 여기 누가 접근하냐면 바로 이 녀석. 그래서 브로마이드에 철의 브로마이드. 자,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희한하게도 금속인 철이 형식전화 마이너스 상태인 거고요. 중간에 낀 이 브로마이드가 형식전화 플러스가 됩니다. 그 덕에 얘는 유도 효과에 의해서 델타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이 결합 전자가 부족하다고 하는 얘한테 전자를 주는 것이지요. 자,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전형원소 브로마이드는 또 매 순간 뭘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브로마이드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요 전자를 브로마이드 쪽으로 이압하고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놈 역시 뭐니까요? 보시다시피 형식전화가 플러스니까 전자가 부족한 상태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압 한 다음에 자, 여기 슈슈. 자, 여기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여기 슈슈. 보시죠. 자, 지금 강력한 일렉트로파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요 브로마이드가 지금 보시다시피 요 놈입니다. 요 놈인데 그게 지금 1이 올라붙은 거예요. 뭐를 활용해서? 요 탄소 사이에 요 파이 결합 전자를 이용해서. 그럼 어디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돼요? 자, 원래 여기가 이중결합이 있었죠? 근데 이중결합 없어지면서 옆자리에 브로마이드가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옆이 이렇게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된다고 했었죠. 됐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난데없이 누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난데없이 염기가 등장한다고 했죠. 난데없이 염기? 자, 여기서 뭐가 떨어져 나왔냐면 이게 떨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짜자자잔. 브로마이드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요 브로마이드가 아까 이 일렉트로파일이 떨어져 나가면서 녹색 전자를 제공받았을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여기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철은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이 브로마이드가 일렉트로파일로 작동해서 이 뭐냐면 벤진골이랑 결합을 하고 나면 여기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는데 이때 녹색 전자가 떨어져 나와서 이 놈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철은 금속이죠. 자, 금속은 보통 화학 반응에서 양이온이 돼요, 음이온이 돼요?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금속이 지금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철은 지금 전자가 충분하겠어요? 전자가 부족하겠어요? 전자가 엄청 풍부한 상태인 거예요. 금속은 원래 전자를 내어놓아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그럼 이 철이 지금 전자가 충분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철이 지금 여기서 염기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이 브로마이드하고 이 결합전자 있죠. 이거를 내어놓는 거야. 누구한테? 브로마이드가 결합한 탄소의 수소한테. 요 놈이요.
한테 이 전자를 왕 내어놓아. 그럼 저 수소가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탄소-탄소 결합 전자가 이 일렉트로파일한테 전자를 다시 내어놓게 돼요. 그러면 이놈이 다시 어떻게 된다? 2엽, 2엽, 2엽 해서 요래, 요래, 요래. 슈쇼 이렇게 되고 여기 브로마이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녹색 전자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아로마티시티가 회복이 되죠. 그 다음 여기서는 덩달아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HBr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철하고 브로마이드 사이의 결합 전자가 여기 요렇게 결합을 해서 HBr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서클링이 됐던 수소가 요 놈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FeBr3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철에 브로마이드, 브로마이드, 브로마이드가 붙은 채로 여기 있는 이놈은 보시다시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역할이 뭐예요? 촉매. 그래서 이 FeBr3가 원래 처음의 역할이 루이스산이었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보니 촉매죠. 그걸 합쳐서 루이스산 촉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 붙어 있었던 이 빨간색 수소가 그 자리에 브로마이드가 붙고 염기가 그 자리에 수소를 제거해서 치환 반응이 완결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HBr이 부산물로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식의 반응을 할로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할로지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할로진은 바로 할로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브로마이드 같은 할로겐. 그 다음에 에이션이 바로 될 화자니까 할로젠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AS 반응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반응 할로지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반응부터 조금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